아니, 생소한 이름 아니에요. 이거 국내에서는 유명한 기업이고, 과거에 1997년에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 재벌 구조 조정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경쟁적으로 현대, 대우, 삼성이 항공산업을 막 투자하고 있던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당 경쟁이 됐어요. 공급 과잉이 됐는데 그 IMF에서 재벌 개혁의 일환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3사 통합을. 예. 그래서 정부가 한 지분을 3분의 1 갖고 있고, 카이에. 예. 아하. 예, 또 삼성, 대우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지분은 한화로 삼성 몫은 넘어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민간과 정부가 공동 출자한 통합법인이다. 아하. 이렇게 해서 그 재벌의 항공 그 산업을 다 통합한 겁니다. 그래서 단일 사업체를 구성하고 여기에 정부의 공적 자금이 참여정부 시절부터 한 9조 원 이상 투자돼서. 현재까지요?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9조 원이에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최근엔 수주한 게 없으니까 과거에는 이제 물량을 많이 준 식으로 투자를 한 것이죠. 예, 그런데 이 기업밖에 없으니까 다른 데 갈 기업은 없었어요. 통합 독점 기업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T-50 고등훈련기를 개발한 게 제일 유명하고. 이제 인도네시아 수출했다고 MB가 자랑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어떤 T-50에다가 KT-1이라는 초등훈련기를 또 페루에 수출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역대 대통령이 많이 갔던 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많이 갔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많이 갔던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항공산업체죠. 예. 김종대 의원님, 이게 합수부가 당시에 네. 수사를 덮었다 그래서 덮수부다. 네? 네. 이런 얘기를 김종대 의원이 얘기했나요? 네, 비슷하게 했습니다. 덮수보란 말은 안 했지만 비슷하게 했어요. 예. 근데 그럼 이게 3년 전에 나왔던 사건 아니에요? 자, 지금 이야기가 혼재돼서 조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세 가지예요. 정리 안 돼요, 이게. 예. 자, 2013년 2월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3, 4월에 카이 사장 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이 사장이 임명되기 전에 민정수석실로 제보가 됩니다. 이 하성룡 사장이 부사장 재임 시절에 부사장에다 사장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예. 이명박 대통령 때 퇴임을 했거든. 그러다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팔촌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혜성같이 등장을 한 거예요. 진짜 팔촌이에요? 그래서 기자가 종친회까지 찾아가 봤더니 8촌은 아니라 18촌이야. 거기서 또 18이 또 나와요? 18촌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막 허탈해 했죠, 다들. 그런데 8촌이라 그러면서 막 그 정권 실세의 어떤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때 이미 카이에서 재무팀에 있던 내부 고발자가 그 자금을 횡령한 구체적 증거를 민정수석실에 제출했습니다. 부사장 시절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양반이. 사장이 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국세청이 동원되고 감사원이 동원돼가지고 다 텁니다. 예, 그리고 막 뭐 사천에 뭐 감사원, 국세청, 지방국세청이 다 쳐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보자한테 감사 인사까지 문자 메시지로 와요. 곧 검찰에 넘어갑니다. 이거 큽니다. 막 그 조사한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가지고. 근데 그게 끝이었어. 그걸로 끝이었어. 그냥 공갈빵이야? 공갈빵이야. 빵 터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검찰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도 않고 그냥 끝이에요, 여기서. 그 다음에 하성룡 사장이 와. 임명이 돼요. 요게 1번입니다. 지금 여기 터진 문제의 1번이 이거고, 2번은 뭐냐 하면은, 재임 기간 중에 여러 가지 무기 개발을 하는데 지금 여기 언론에 보도되는 건 원가 부풀리기 방식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굉장히 어떤 그 일감을 어떤 데 또 몰아줘서 인사팀장 한 명이 저지른 그 비자금 조성액이 110억이 넘습니다. 다시 이걸 좀 정리를 해봐야 돼. 자, 무기 개발을 하는데 무기 개발을 하는데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도 있지만 외주를 일부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하청 주는 거. 하청 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A라고 하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주면서 여기서 비자금을. 거기로부터 다시 리베이트를 등으로 받아서 원가 부풀려서 110억. 110억. 인사팀장 수배돼서 못 잡는다고 하는 그 1년 동안 지금 도망 다니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우, 그런데 그때부터 하면 1년이 뭡니까? 이게 입건된 이후로 1년이지. 그때 이미 다, 비리 정황이 나오고 시작했으니까 더 오래됐지. 이게. 2013년에 그것도? 아니요, 그건 2014년이에요. 2014년. 예. 그러면서 이게 감사원 감사 2015년까지 지속이 돼요. 아하. 그래가지고 그거 일감 몰아줘서 수상한 직원, 튀어가지고 안 나타나는. 그 다음에 상품권이 또 사용 내역이 발견되는데 이것도 웃겨요. 공군 참모총장 부인이 카이가 제공한 상품권을 거액을 썼는데 그 감쪽같이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원래 그런 거? 상품은 드러나지 않아요. 안 드러나. 이거 드러날 수가 없는데 전자제품을 사고 AS 신청을 하면서 자기 인적사항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 백화점에다가. 이래서 우연히 드러나가지고 보니까 몇십억 원어치를 산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행복하세요? 아니, 그런데 나는 그 상품권을 한 장도 못 받아봤다는 게, 내가 좀 받았으면 여기 없어요, 지금 감옥 가 있지. 나 여기 없어요, 나 여기 없어. 근데 멍청한 참모총장 부인이 그걸 거기서 뽀록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 그 공군 참모총장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해. 이것도 안 하고 아까 그 110억 그것도 안 해. 2014년 무기개발. 이게 두 번째고. 이게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1년에 그거. 상품권은 세 번째요? 아니, 상품권 플러스 비자금 조성. 이거 하성룡 사장 재임 기간에 벌어진 거. 아까 얘기한 건 들어오기 전에 부사장 때 거. 부사장 때 거. 요거는 사장 재임 때 거. 요렇게 때게 두 번째 거고, 세 번째 거는 최근에 이거는 사실은 좀 잘못된 건데 감사원이 면피용으로 보고서 낸 거 있어요. 수리온 헬기가 엉망으로 개발됐다. 비가 샌다. 비가 샌다. 유리창이 부서지면 앞이 안 보인다. 이건데 이거는 사실 감사원의 관계입니다. 지금 그거 3년 전 얘기예요. 관계. 자기들이 이거는 이미 2015년 말에 다 드러났던 문제예요. 그런데 감사원이 카이 감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아하.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도 뭔가 들여다보고 일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려고 요건 감사원이 수리원을 끼워 넣었는데 이 감사 보고서는 가짜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말이 안 돼요. 3년 전에 그거 몰랐어요? 그다음에 이미 다 개선이 돼가지고 조치 사항이 끝난 것들만 수두룩해. 그렇죠. 감사원이 2년 동안 감사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게 2년 전에 없는 걸 지금 터뜨렸다 이거예요. 이게 뭘 뜻합니까? 과거 정부에서 발견하고도 묻어뒀던 거예요. 그러다가 저절로 다 문제 해결이 된 거를 끄집어내서 이제 와서 터뜨리는 이유가 뭐냐 이게요. 검찰 감사원이 똑같은 일인데 우리 열심히 수사하고 내사하고 감사하고 있었다. 이렇게 다시 말을 바꾸려니까 뭘 하나 끼워 넣어서 터뜨린 게 이 수리온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거 아주 얄팍한 속셈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종훈 평론가님. 네. 이게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누가 다 덮었냐는 거죠, 누가. 그러니까 그걸 지금 질문하려고 그런 거예요. 음모론 말고 이제 팩트 폭격. 그러니까 민정 쪽에서 결국 다 덮은 거. 네, 민정이 그러면 민정수석 혼자 생각만으로 이걸 덮었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큰 사안을, 큰 건을. 아니, 일단 하성룡 부사장이 사장으로 임명되는 이 과정에 누가 개입됐느냐. 여기부터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최근에 좀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증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 최대 후원금 1,000만 원 까지 이렇게 후원하게 돼 있잖아요. 보통 국회의원들한테. 2012년에 후원한 기록 나왔고. 500만 원이요? 1,000만 원 올랐나요? 개인이? 1,000만 원 됩니다. 1,000만 원대 어떻게 돼요? 몰라요. 난 받아보질 않아서. 내가 제일 많이 받아본 건 100만 원이라서 난 저런 금액이 있는데 되긴 되는 것 같아요. 되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다른 또 이제 친박계 의원들한테도 이제 그 500만 원씩 이렇게 하고 이런 흔적들이 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이제 그것도 역시 빙산의 일각이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건넨 그러니까 후원금 말고 사실은 비자금을 그렇게 많이 조성했는데 수백억을 그 돈을 그렇게만 줬겠어요. 조금 전에 이제 상품권 얘기도 하셨는데 공군 참모총장에게 뭐 예를 들어 그 정도 상품권을 줄 정도면 다른 의원들한테는 얼마나 많이 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비자금 조성해서 많이 풀었던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그 하성룡이 어떻게 들어가고 무슨 관계로 이렇게 비호를 받고 있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보다는 그러니까 그 양반의 그런 행태를 오히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깨끗한 사람보다는 약간 그렇게 좀 제주꾼을 거기다 데려다 놓는 것이 유리하다.
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자기네들이 통제 관리한 상태에 놓아야 됐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서 계속 압박은 하지만 결정적으로 잡아넣지는 않고 그랬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카이를 결국은 그러니까 이 F-35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리베이트라든가 이런 것을 자금 세탁을 하거나 또는 적임자였다. 뒷돈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주고받는 창구로 활용할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F-35 그 미국의 락히드 전투기를 구매하는 문제와 연계된 문제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F-35를 들여오면서 기술을 들여올 수 있거든요. 그게 한국형 전투기 개발 KF-X 사업에 그 쓰이는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기술을 주네 마네 요 몇 년 사이에 말이 많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 전투기를 개발하는 체계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 체계 개발하는 당사자가 카이예요. 카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엮여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리베이트 자체 세탁 같은 고전적 방식, 옛날 같은 방식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보다도 카이 자체의 큰 이권입니다. 이 사업권이 있으니까. F-15를 들여오면서 그러면 F-35를 들여오면서 항공기 기술을 갖고 들어오는데 그 기술을 갖고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주체가 카이다. 네. 그럼 그때부터 이 기술을 이전받으면 카이에서 만든 비행기를 다 우리 공군에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써야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이권이라고 하는 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게 개발비가 18조 원. 그리고 230대 가량 지금 생산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230대 생산비까지가 18조 원이에요. 개발해서. 일단 18조는 수주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주를 한 것이고, 또 연년세세 이제 정비비라든가, 또 따라오는 부수적인 거. 그 다음에 230대 만들고 말 겁니까? 이거 계속 만들겠죠. 수출도 해야 되고 1차 생산분이 그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또 개량했으니까 230대 이제 한 5년 타다가 자, 이 개량됐어. 그 버전 2.6에 나왔으니까 다 바꿔. 그럼 230대 또 바꾸고. 성능 개량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데 대한 비용은 또 다른 사업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을 벌리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어떤 외국에서 전투기 구매, 우리 개발하는 게 다 하나의 직선에 놓여 있다. 다 하나의 프로세스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길게까지 이 사람들이 보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최순실 또 박근혜 전 얼른 쭉 빠지기로 먹고 빠지자. 그렇죠. 이렇게 임기 중에 다 해결하기로 원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F-35로 이제 기종 변경을 해서 이제 로키드 마틴 걸 도입을 하지 않습니까? 자, 카이가 로키드 마틴하고 함께 개발한 이제 고등훈련기를 미국에 이제 또 수출하는 계획을 추진을 했잖아요. 로키드 마틴하고 같이 함께. 지금도 진행 중인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이게 사실은 지연이 됐거든요. 이게 올 말로 지연이 됐는데,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본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사실은 이게 고등훈련기 미국 수출권까지 해결이 돼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로키드 마틴이 한국에 팔았어요. F-35를 18조 팔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중에서 한 10% 또는 5% 한 1조 정도 리베이트가 발생해서 한국에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 상황인데 자, 줄 수 있는 이 경로가 이게 또 복잡하잖아요. 돈 세탁도 해야 되고. 자, 그런데 고등훈련기가 만약에 미국 쪽으로 수출이 되면 주고받기가 되잖아요. 이게 거래가 합법적으로 하면서 이제 이 카이를 통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카이를 통하면 합법을 가장해서 이 돈이 충분히 오갈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성룡 사장은 경남 사천에서 황제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의 이런 추정이 무리한 추정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만약에 이 F-35와 관련해서 뭔가를 이권을 챙기려고 했다면 그런 큰 그림을 그렸다면 최순실과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어도 이 정도로는 그렸을 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문제도 좀 해결이 돼요. 그러면 왜 카이를 그렇게 하나로 이렇게 몰아줬는가 하는 부분도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이 되는 게 아닌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저는 이분들 그리고 삼성에게는 후계 승계 과정에 도움을 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성룡 사장은 이 박근혜 최순실 그 팀에게는 인재 같아, 인재.
아주 인재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본인 같은 사람을 또 잘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예. 말이 통할 수 있는 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그 전에 아무 과정이 관계가 없었는데. 포메이션을 다 만들어줘서 어떤 그런 걸 해주고 그다음에 저는 이분이 진행하는 것을 보면 되게 터프하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말이 나오고 터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터질 수밖에 없어도 안고 가는 거죠. 대신에 희생장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디렉션을 주니까 검찰들도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들 건드려가지고 그분들은 대부분 다 무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방산비리 어떤 주체가 그쪽인 것처럼 그리고 그 뜻 치고 가고 이른바 이제 위장포를 펑펑 터뜨린 그렇죠. 거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감사원에 걸렸던 뭐 기체결함이나 하자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개발 단계에서 거쳐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연구한 사람들이 욕을 먹고 어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국가 사업에 국책 사업에 최선을 안 한 사람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딛고 가면서 그러니까 아마 이 뒤에 가면 또 다른 희생양들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갔던 그림인 것 같아요. 야, 이게 지금 그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김종대 의원까지 합하니까 이게 세 분이 아주 아름다운 음모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아니 나는 이 음모론에 절대 제가 지금 숟가락 올린 적 없습니다. 제가 그건 분명히 말씀드려요. 주체가 먼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이제 밝혀진 비리만 얘기했지. 팩트 폭격만 한 거고 예, 그렇죠. 나머지 분들은 예. 음모다. 예, 이제 근데 좀 그럴싸하지 않아요? 아니 그럴싸하기도 하지만 예. 그 또 제가 책임 있게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그래서 이 그런데 두 분은 책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분들은 또 다른 역할이 있으시니까 책임 없이 얘기하는 게 역할이고 의원님은 책임 있이 한다. 아니 나는 아니 그런데 이런 거는 조금 신중히 봐야 되는 신중히 것이 해야 돼. 있는 것만 자, 갖고도 우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추정만 갖고는 절대 그 근거 못 찾으십니다. 왜냐? 그 제가 좀 이 하성룡 사장이란 분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치밀하고 용의주도한 양반입니다. 이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얘기만 딱 들어봐도 예, 이게 상당히 큰 그림, 작은 그림을 둘 다 잘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언론에 안 나온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5월 9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예. 하성룡 사장이 그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했던 불임 사건에 예. 관계자를 전격적으로 부사장으로 영입합니다. 예. 그래서 6월 초에 발령을 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까지는 박근혜 정부하고 거래를 했는데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제 친노를 영입해야 된다. 친노를 영입해야 된다. 그 기사 나왔는데. 그랬나? 예, 나왔어요. 나는 어쨌든. 근데 결국 불발에 그쳤잖아요. 그건 청와대에서 가만히 보니까 의혹과 비리의 대상 기업인데 예. 지금 본인들의 그 구명 문재인 정부 핵심부하고 라비를 하려고 벌써 저 사람을 우리가 아는 사람을 뽑는 거야. 이게 눈에 다 보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카이 수사가 더 서둘러서 착수가 된 겁니다. 사실 그러면서 그분은 돌연 잠적해 버렸어요. 그 부사장으로 오려고 했던 변호사. 그분은 이제 돌연 잠적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갔다가는 내가 공교롭게 무덤이 되니까. 무덤이라카이. 무덤이라카이. 예. 이래서 그게 초기에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본인의 구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거의 뭐 조건 반사적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용의주도하고. 예. 그래서 어설프게 그 리베이트 받고 차명 계좌 만들고 이런 식의 드러날지 절대 할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본인의 권력을 사용할 줄을 알아요. 이분이 대우 출신이고 재무 전문가라고. 재무 전문가. 재무 담당 부사장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본인의 결제가 아닌 어떤 다른 직원들에 의해서나 어떤 환치기, 환율 조작이라든가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이런 걸 표시나지 않게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지금까지 일을 해왔고 또 그것도 내부 고발이 아니라면 영영 밝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밝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지금 예를 들어 아까 인사 담당 책임자가 110억 조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사람이 위에서도 해먹으니까 나도 해먹자 그러면서 터진 거예요? 뭐예요 그런 거는? 자, 그러고 사라졌는데 지금 이분이 해외 도피를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범죄 혐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자, 문제는 검찰 출국 금지를 시켜놓고 등등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건데 민기적하고 이 건도 안 하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수사관을 뭐 10명을 투입했네, 연인원 100명을 투입해서 소재를 찾았다 그랬는데 어떻게 감쪽같이 제가 알기로는 그 추적한 게 없는데 누가 언제 뭘 추적했으면 왜 못 잡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안 드러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2015년 초 경우에는 이미 이 사건은 내부 제보에 의해서 터져 나왔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찾아보니 없더라? 그래서 올수도했다? 아니 검찰이 요즘 기자들 백브리핑 하는 게 우리도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원이 뭐 엉뚱한 거 터트려가지고 우리도 감사한 거 있다. 이래가지고 요즘 막 터트리는 형국이에요 지금. 과거에 카이를 감쌌던 세력입니다. 감쌌던 세력이 이제 와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 김정배 의원님, 지금 2015년에 내부 고발에 의해서 터졌고 이것을 수사하겠다고 움직였던 검찰 합동수사단 거기도 지금 감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아니 합동수사단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감사원에서 찾아낸 게 그 상품권 같은 거. 그다음에 그 재무가 이상한 거. 이걸 찾아냈는데 감사원이 다 밝히지 못해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근데 합수단이 반응이 없어. 그리고 그게 몇 차례 그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러면? 아니,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게 기사화가 되는데 곧 가면 카이의 검찰 수사 착수. 몇 가지 기사가 나갔어요. 그것도 꽤 무게 있게 나갑니다. 김기동 단장 맞아요? 맞아요. 그랬는데 그 뒤에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법조 출입 기자들이 굉장히 이거 관심사항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여러 차례 기자들한테 브리핑한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검찰의 의지가 아니라 이 카이는 무기를 수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국가안보와 정책 위에서 판단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당분간 그런 국가 정책적 고려에 의해서 수사를 조율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날부로 더 이상 수사 담당이 없습니다. 또 자기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어놨네. 이랬던 검찰이 이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건데 이랬던 검찰이 이제 와서 우리가 기소 중지시키고 열심히 찾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을 아니 콩으로 매주 쓴다 그래도 난 못 믿겠다 이거예요. 이게. 자, 이정훈 평론가님, 그렇다면 자, 이제 청와대에서 나온 1000여 건의 문건 그중에 이제 16건을 지금 그 특검이 증거자료 제출했잖아요. 그쪽 변호사가 이게 증거 동의할지 부동의할지 아직 판단은 안 나왔는데, 자, 그 자료만 봐도 우병우 민정수석의 지시였다라고 검사인 행정관이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병우에 대한 재수사는 불가피한데, 만약 여기에 민정수석실에서 직접적인 지시, 2015년이면 민정수석이 됐을 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우병우의 흔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도 또 재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보고를 받은 흔적은 나왔죠. 보고를 받은 흔적은? 그러니까 기무사에서 보고한 거. 지난번에 그 경락복권 뭐 그런 식으로 보고받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의 추모국장이 직보했다는 거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죠? 뭐 조현천 기무사령관 계속 직보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위사업 감시단을 또 만들잖아요. 방위사업청 안에. 자, 그리고 단장을 자기 그 우병우 라인으로 보내고 또 그 사람한테도 계속 직보받은. 검사합니다. 감독관이죠. 직보를 받은 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시망을 쫙 구축해 놓고 하성룡 사장을 왜 그만두지 않게 했느냐. 왜 안 잘랐느냐는 거죠. 하성룡 사장에게 마지막 미션이 있었다. 그게 뭐냐. 미국의 고등훈련기 수출권. 그러니까 그건 아까 얘기했으니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 아니, 이게 굉장히 큰 건이에요. 그건 큰 건입니다. 근데 큰 건이죠. 왜냐하면 이거까지 마무리 짓고,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오가는 것까지 다 마무리 짓는 게 하성룡 사장에게 맡겨진 미션이 아니었을까. 여기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역할이 있었을 것 같냐, 없었을 것 같냐? 저는 당연히 있었죠. 청와대 전체 감사원, 국정원, 검찰 전체가 다 카이 비호 세력입니다. 전체가 다. 오늘 세게 나가시네. 다 하나의 각본 하에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T-50 수출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카이 공화국이었었네. 그렇다 카이. 그런데
여기서 T-50 수출 건은 예. 이거는 장난입니다. 왜 장난이냐? 우선 이 미국의 고등훈련기 사업은 T-50을 수출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락히드가 자기들이 개발하는 고등훈련기 수출하는데 우리가 참여해봤자 예. 동체 정도 납품함이 기대되는 거지 T-50이라는 건 수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락히드가 주요 사업자예요. 예. 근데 락히드하고 카이하고 그 수출 사업에 계약서를 맺은 적이 없어요. 어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락히드 내부 행사였습니다. 그 TX 사업의 시제기 출고 행사를 예. 여기 락히드가 국내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락히드 회장도 안 왔어.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 4명을 대동해 전격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어허. 그러더니 이거 수출하면 T-50 수출이 아닌데도 T-50 수출이라 그러면서 수백조 경제 효과가 있고 뭐 하고 어허.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부 보니까 야 이게 당군 이래 최대 뭐가 대박이 터지고 예. 항공산업 팔자 고치는구나. 어허. 이런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뻥이요. 그런데 이거 하나로 모든 카이에 대한 외풍을 막아주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러네. 대통령이 내려가가지고 저 T-50을 보면 창조경제의 금빛 나래다. 이러면서 수리온 헬기 T-50을 허구한 날 띄워주는데 예. 누가 그 앞에 가서 아닙니다. 사실은 비가 새고요. 유리창이 깨지고요. 사실은요. 결빙이 되고요. 이 얘기를 누가 하겠어. 누가. 대통령이 직접 전에 나서서 그러는데. 다 이명박 납작업 들리는 대통령은 거죠.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 팔아먹는다고 사기치고 박근혜 대통령 미국에 고등훈련기 수출한다고 사기치고 그럼 9년 동안은 사기 정권이네. 뭐 그런 거 한두 번 당해봤습니까, 우리가? 그거는 완벽한 사기입니다. 이 T-50 수출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잘못 알려진 사안이 없습니다. 예.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서 목을 맸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미국이 사업 연기시켰지 않습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 기간엔 입찰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계약서도 안 썼어 우리가 록히드하고. 예, 알겠습니다. 대봤자 동체나 구성품 수출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구국의 그것도 강추. 없는 것보단 낫지. 있으면 좋기는 좋아. 그런데, 그만하세요.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국민들한테 알려진 거하고는 다르다. 알겠습니다. 요 점을 제가 예, 분명히. 예. 카이 방산 비리의 첫 시작인 것 같습니다. 첫 단추인 것 같고요. 캐면 캘수록 얼마나 큰 비리가 나올 줄 모를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말씀하셨죠. 방산 비리는 국가 안보에 구멍을 내는 이적행위다. 이 이적행위자들을 철저히 색출해서 처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월 24일 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2013년이 그것도? 아니요, 그건 2014년이에요. 2014년. 예. 그러면서 이게 감사원 감사 2015년까지 지속이 돼요. 아하. 그래가지고 그 일감 몰아줘서 수상한 직원 튀어가지고 안 나타나는. 그 다음에 상품권이 또 사용 내역이 발견되는데 이것도 웃겨요. 공군 참모총장 부인이 예. 카이가 제공한 상품권을 거액을 썼는데 그 감쪽같이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원래 그런 거? 상품은 드러나지 않아요. 안 드러나. 이거 예. 드러날 수가 없는데 전자제품을 사고 AS 신청을 하면서 자기 인적사항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 백화점에다가. 이래서 우연히 드러나가지고 보니까 예. 몇십억 원어치를 산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예? 행복하세요? 아니, 그런데 나는 그 상품권을 한 장도 못 받아봤다는 게, 내가 좀 받았으면 여기 없어요, 지금 감옥 가 있지. 나 여기 없어요. 나 여기 없어. 근데 멍청한 참모총장 부인이 예. 그걸 거기서 뽀록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 그 공군 참모총장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것도 안 해. 이야. 이것도 안 하고 아까 그 110억 그것도 안 해. 2014년 무기개발. 이게 두 번째고. 이게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1년에 그거. 상품권은 세 번째요? 아니 상품권 플러스 비자금 조성 이거 하성룡 사장 재임 기간에 벌어진 재임 거. 기간, 예. 아까 얘기한 건 들어오기 전에 부사장 때 거. 부사장 때 거. 요거는 사장 재임 때 거. 예. 요렇게 때게 두 번째 거고 세 번째 거는 예. 최근에 이거는 사실은 좀 잘못된 건데 감사원이 면피용으로 보고서 낸 거 있어요. 수리온 헬기가 엉망으로 개발됐다. 비가 샌다. 비가 샌다. 유리창이 부서지면 앞이 안 보인다. 이건데 이거는 사실 감사원의 관계입니다. 지금 그거 3년 전 관계? 얘기예요. 관계. 자기들이 이거는 이미 2015년 말에 다 드러났던 문제예요. 그런데 감사원이 카이 감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아하.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도 뭔가 들여다보고 일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려고 요건 감사원이 수리원을 끼워 넣었는데 이 감사보고서는 가짜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말이 안 돼요. 3년 전에 그거 몰랐어요? 그다음에 이미 다 개선이 돼가지고 조치사항이 끝난 것들만 수두룩해. 그렇죠. 감사원이 2년 동안 감사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게 2년 전에 없는 걸 지금 터뜨렸다 이거예요. 이게 뭘 뜻합니까? 과거 정부에선 발견하고도 묻어뒀던 거예요. 그러다가 저절로 다 문제 해결이 된 거를 끄집어내서 이제 와서 터뜨리는 이유가 뭐냐 이게요. 검찰 감사원이 똑같은 일인데 우리 열심히 수사하고 내사하고 감사하고 있었다. 이렇게 다시 이제 말을 바꾸려니까 뭘 하나 끼워 넣어서 터뜨린 게 이 수리온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거 아주 얄팍한 속셈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종훈 평론가님. 네. 이게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누가 다 덮었냐는 거죠, 누가. 그러니까 그걸 지금 질문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 음모론 말고 이제 팩트 폭격. 그러니까 민정 쪽에서 결국 다 덮은 거. 근데 민정이 그러면 민정수석 혼자 생각만으로 이걸 덮었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큰 사안을, 큰 건을. 아니 일단 하성룡 부사장이 사장으로 임명되는 이 과정에 누가 개입됐느냐. 예. 여기부터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최근에 좀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증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 최대 후원금 1,000만 원까지 이렇게 후원하게 돼 있잖아요. 보통 국회의원들한테. 2012년에 후원한 기록 나왔고. 500만 원이요? 1,000만 원 올랐나요? 개인이? 1,000만 원 됩니다. 1,000만 원대 어떻게 돼요? 몰라요. 난 받아보질 않아서. 내가 제일 많이 받아본 건 100만 원이라서 난 저런 금액이 있는데 되긴 되는 것 같아요. 네, 되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또 이제 친박계 의원들한테도 이제 그 500만 원씩 이렇게 하고 이런 흔적들이 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이제 그것도 역시 빙산의 일각이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건넨 그러니까 후원금 말고 사실은 비자금을 그렇게 많이 조성했는데 수백억을 그 돈을 그렇게만 줬겠어요. 조금 전에 이제 상품권 얘기도 하셨는데 공군참모총장에게 뭐 예를 들어 그 정도 상품권을 줄 정도면 다른 의원들한테는 얼마나 많이 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비자금 조성해서 많이 풀었던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그 하성룡이 어떻게 들어가고 무슨 관계로 이렇게 비호를 받고 있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보다는 그러니까 그 양반의 그런 행태를 오히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깨끗한 사람보다는 약간 그렇게 좀 제주꾼을 거기다 데려다 놓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자기네들이 그러다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8촌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혜성같이 등장을 한 거예요. 진짜 8촌이에요? 아니 그래서 기자가 종친회까지 찾아가 봤더니 8촌은 아니라 18촌이야. 거기서 또 18이 또 나와요? 18촌인데, 그러니까 이제 막 허탈해 했죠, 다들. 그런데 8촌이라 그러면서 막 그 정권 실세 어떤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때 이미 카이에서 재무팀에 있던 내부 고발자가 그 자금을 횡령한 구체적 증거를 민정수석실에 제출했습니다. 부사장 시절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양반이. 사장이 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국세청이 동원되고 감사원이 동원돼가지고 다 텁니다. 그리고 막 뭐 사천에 뭐 감사원, 국세청, 지방국세청이 다 쳐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보자한테 감사 인사까지 문자 메시지로 와요. 곧 검찰에 넘어갑니다. 이거 큽니다. 막 그 조사한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가지고. 근데 그게 끝이었어. 그걸로 끝이었어. 그냥 공갈빵이야? 공갈빵이 아무것도 터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검찰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도 않고 그냥 끝이에요, 여기서. 그 다음에 하성룡 사장이 와. 임명이 돼요. 요게 1번입니다. 지금 여기 터진 문제의 1번이 이거고, 2번은 뭐냐 하면은, 재임 기간 중에 여러 가지 무기 개발을 하는데 지금 여기 언론에 보도되는 건 원가 부풀리기 방식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굉장히 어떤 그 일감을 어떤 데 또 몰아줘서 인사팀장 한 명이 저지른 그 비자금 조성액이 110억이 넘습니다. 다시 이걸 좀 정리를 해봐야 돼. 자, 무기 개발을 하는데 무기 개발하는데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도 있지만 외주를 일부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하청 주는 거. 하청 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A라고 하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주면서 여기서 비자금을 거기로부터 다시 리베이트를 등으로 받아서
원가 못 풀려서. 원가 못 풀려서 110억. 110억. 인사팀장 저 수배돼서 못 잡는다고 하는 그 1년 사람. 동안 지금 도망 다니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우, 그런데 그때부터 하면 1년이 뭡니까? 이게 입건된 이후로 1년이지. 그때 이미 다 비리 정황이 나오고 시작했으니까 더 오래됐지. 통제 관리한 상태에 놓아야 됐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서 계속 압박은 하지만 결정적으로 잡아넣지는 않고 그랬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카이를 결국은 그러니까 이 F-35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리베이트라든가 이런 것을 자금 세탁을 하거나 또는 그건 적임자였다. 뒷돈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주고받는 창구로 활용할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F-35 그 미국의 락히드 전투기를 구매하는 문제와 연계된 문제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F-35를 들여오면서 기술을 들여올 수 있거든요. 그게 한국형 전투기 개발 KF-X 사업에 그 쓰이는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기술을 주네 마네 요 몇 년 사이에 말이 많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 전투기를 개발하는 체계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 체계 개발하는 당사자가 카이예요. 카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엮여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리베이트 자체 세탁 같은 고전적 방식, 옛날 같은 방식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보다도 카이 자체의 큰 이권입니다. 이 사업권이 있으니까. F-15를 들여오면서 그러면 F-35를 들여오면서 항공기 기술을 갖고 들어오는데 그 기술을 갖고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주체가 카이다. 네. 그럼 그때부터 이 기술을 이전받으면 카이에서 만든 비행기를 다 우리 공군에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써야 됩니다. 예. 이때부터 이제 이 이권이라고 하는 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게 개발비가 18조 원. 그리고 230대 가량 지금 생산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230대 생산비까지가 18조 원이에요. 개발해서. 일단 18조는 수주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주를 한 것이고, 또 연년세세 이제 정비비라든가, 또 따라오는 부수적인, 그 다음에 230대 만들고 말 겁니까? 이거 계속 만들겠죠. 수출도 해야 되고 1차 생산분이 그 정도 된다는 것이죠. 아니 생소한 이름 아니에요. 이거 국내에서는 유명한 기업이고 과거에 1997년에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 재벌 구조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때 경쟁적으로 현대, 대우, 삼성이 항공산업을 막 투자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과당 경쟁이 됐어요. 공급 과잉이 됐는데 그 IMF에서 재벌 개혁의 일환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3사 통합을. 그래서 정부가 한 지분을 3분의 1 갖고 있고, 카이에. 또 삼성, 대우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지분은 한화로 삼성 몫은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민간과 정부가 공동 출자한 통합법인이다. 이렇게 해서 그 재벌의 항공 그 산업을 다 통합한 겁니다. 그래서 단일 사업체를 구성하고 여기에 정부의 공적 자금이 참여정부 시절부터 한 9조 원 이상 투자돼서. 현재까지요?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9조 원이에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최근엔 수주한 게 없으니까 과거에는 이제 물량을 많이 준 식으로 투자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기업밖에 없으니까 다른 데 갈 기업은 없었어요. 통합 독점 기업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T-50 고등훈련기를 개발한 게 제일 유명하고. 이제 인도네시아 수출했다고 MB가 자랑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T-50에다가 KT-1이라는 초등훈련기를 또 페루에 수출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역대 대통령이 많이 갔던 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많이 갔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많이 갔던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항공산업체죠. 김종대 의원님, 이게 합수부가 당시에 수사를 덮었다 그래서 덮수부다. 이런 얘기를 김종대 의원이 얘기했나요? 비슷하게 했습니다. 덮수보란 말은 안 했지만 비슷하게 했어요. 근데 그럼 이게 3년 전에 나왔던 사건 아니에요? 자, 지금 이야기가 혼재돼서 조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세 가지예요. 정리 안 돼요, 이게. 자, 2013년 2월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3, 4월에 카이 사장 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이 사장이 임명되기 전에 민정수석실로 제보가 됩니다.
이 하성룡 사장이 부사장 재임 시절에 부사장이 또 사장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예. 야. 이명박 대통령 때 퇴임을 했거든. 아하.